나를 위한 이야기. 로쿠로쿠비, 목이 늘어나는 요괴. 로쿠로쿠비는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 중 하나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밤이 되면 목이 길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로쿠로쿠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누케쿠비, 머리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날아다니는 유형. 더 무섭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밤에 자유롭게 떠다니며 사람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로쿠로쿠비, 목이 길게 늘어나지만 몸과 연결되어 있는 유형. 로쿠로는 우물의 두레박을 감는 도르래를 의미합니다. 목이 도르래처럼 길게 늘어난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승과 특징. 낮의 모습. 로쿠로쿠비는 낮에는 평범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남성 로쿠로쿠비도 존재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정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의 변신. 해가 지고 잠이 들면 무의식 중에 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본인조차 자신이 로쿠로쿠비인 줄 모른다고 합니다. 목이 수미터까지 늘어나 다른 방이나 집 밖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동 패턴. 잠든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관찰합니다. 등불에 기름을 할아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장난을 치는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놀란 사람의 반응을 보며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로쿠로쿠비가 되는 이유. 전승에 따르면 로쿠로쿠비가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전생의 업,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로 로쿠로쿠비가 되었다는 설. 특히 불교의 계율을 어긴 승려나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저주나 마법. 누군가의 저주를 받아 로쿠로쿠비가 된 경우. 요괴와의 혼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로쿠로쿠비의 혈통을 가진 경우. 약점과 퇴치법. 로쿠로쿠비를 퇴치하거나 정체를 밝히는 방법들이 전해집니다. 몸통을 숨기거나 옮기기. 목이 늘어난 동안 잠들어 있는 본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머리가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해 당황한다고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에 표시 남기기. 늘어난 목 부분을 관찰하면 미세한 주름이나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체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밤샘 감시. 밤새 깨어있으면서 관찰하면 목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1. 산속 여관의 로쿠로쿠비. 에도시대 한 무사가 긴 여행 중에 산길을 지나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 난처해하던 중 다행히 작은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여관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젊은 여주인이 혼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계시다니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무사가 묻자 여주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드물어 외로울 뿐이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주인은 친절하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무사는 피곤한 몸을 방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무사는 오랜 전쟁터 생활로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밤중이 되자 무사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여주인의 목이 마치 뱀처럼 길게 늘어나 복도를 따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은 점점 더 길어져 무사가 있는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의 머리는 공중에 떠서 무사의 얼굴 위를 맴돌며 그가 정말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무사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수련된 정신력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여주인의 머리는 무사의 주변을 한참 맴돌더니 만족한 듯 다시 복도를 따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이 점점 짧아지더니 결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사는 새벽이 밝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무사는 조용히 짐을 챙겨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주인이 깨기 전에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무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관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묵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여행자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무사가 용기를 내어 그 여주인과 대면했다고도 합니다.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소라고 말하자 여주인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보로 이런 몸이 되었지만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외롭습니다. 이 5명의 로쿠로쿠비.
더욱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의사가 산길을 가다가 한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5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모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의사는 우연히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나려는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손님을 해치울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 조금만 더 참자. 의심받으면 안 돼. 의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개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 공중에 떠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통들은 방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머리들은 집안을 날아다니며 이것저것을 살폈습니다. 한 머리가 부엌으로 가더니 등불에 기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머리는 창밖으로 나가 밤 공기를 쐬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빠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몸통들이 있는 방으로 가서 5개의 몸통을 모두 다른 위치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몸이 어디 갔어? 내 것도 없어. 빨리 찾아야 해. 해가 뜨고 있어. 머리들이 패닉 상태로 집안을 날아다니며 자신의 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첫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명과 함께 5개의 머리가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확인해보니 방 안에는 머리 없는 5개의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5명은 원래 산적이었다가 로크로쿠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사무라이 이소고로의 이야기.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오구리 이소고로라는 사무라이의 전설입니다. 이소고로는 주군의 명령으로 먼 곳으로 심부름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한 농가에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농가의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소고로는 주인의 아름다운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수줍어하며 식사를 대접했고 이소고로는 그녀의 청순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이소고로가 방에 누웠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낮에 본 그 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발 도망가세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소고로가 물었습니다. 저는 로크로쿠비입니다. 밤이 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의식이 있지만 곧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발 지금 도망가세요. 하지만 이소고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겠소. 내가 여기 있겠소.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삶은 이제 지쳤습니다. 곧 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점점 길어지더니 뱀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변했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이소고로는 단호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목은 너무 유연해서 칼을 피해갔습니다. 머리는 사방에서 이소고로를 공격했고 그는 밤새 싸워야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딸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내주세요. 이소고로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차마 칼을 내리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오. 이소고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승을 찾아 당신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겠소. 어떤 전승에서는 이소고로가 실제로 유명한 승려를 찾아가 딸의 저주를 풀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소고로가 딸과 결혼해 평생 그녀를 지켰다고도 합니다. 밤마다 그녀를 묶어두고 지키면서 말입니다. 현대적 해석. 현대에 와서는 로크로쿠비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살지만 밤이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인간의 이중성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로크로쿠비는 공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애절한 면이 있어 일본 요괴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